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고요. 횡령죄,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가장 중요한 재산죄 5가지. 횡령, 배임은 하도 지겹게 나와서 올해는 한 박자 쉬고 사기죄가 나왔죠. 2차 시험에. 1번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 그러니까 그 재물을 위탁한 그 주인, 재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한 거라면 이때는 불법 영대 이사를 인정할 수 없겠죠. 맞는 지문이죠. 횡령죄 정의 자체가 배임도 마찬가지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야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본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자기나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별도의 제3자에 위한 거지. 그 재물을 맡긴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맡은 그 보관의 주인을 위해서 일한 거면 그거는 불법 영도 의사가 아니겠죠. 왠지 그냥 뭔가 이렇게 1번에 딱 있는 게 뭔가 함정인가? 괜히 그냥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주류회사 이사인 가분 A성. 이거 급할래죠? A차고를 익힌 다음에 상계 처리한 거죠. 근데 상계 처리한 거에 대해서 임의로 상계 정산하여 반환을 거부했다며 설령 나머지 금액을 횡령죄 성립하는 이게 틀렸네요. 이거 답 2번이죠. 횡령죄는 뭐 진짜 가장 공부를 많이 형법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파트이기 때문에 뭐 객관식은 거의 뭐 너무 쉽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면 이 정당한 상계권에 저기한 거니까 주류회사 판례 너무나 저기한 거고 2차에서도 그 모의고사에서도 나와서 쓰는 연습을 했던 판례였고 뭐 횡령죄는 뭐 다 중요하니까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전원합의체는 물론이고 뭐 임명조합의 경우에 임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이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그쵸? 이 임명조합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 숨어있는 사람이죠. 아까 쩐주 숨어서 이렇게 돈만 지급을 해주면은 영업자가 이 돈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번 돈을 이제 자기도 이제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쩐주한테도 이제 돈 빌려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자본을 대줬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전문 노동 아니면 전문 기술 이런 어떤 그 인적 자본을 투입하는 거고 돈 많은 사람은 물적 자본을 투입해 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갖는 거고 영업자의 재산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그 때문에 영업자가 이렇게 지위에 있지 않아? 그쵸. 돈을 이 사람 쩐주가 준 건 맞는데 이렇게 해서 임명조합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준 순간 이 사람 이제 이 영업자가 자유롭게 이 돈을 굴려서 장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자가 이렇게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이러면은 그냥 사기죄죠. 사기죄 공범이니까 이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하고 은행 계좌를 빌려준 사람 둘 다 공범이니까 둘 다 사기죄죠.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보이스피싱범이 열심히 그 이제 저기 사기를 쳐가지고 선량한 이제 모르는 저기한테 돈을 이제 이체를 받았어요. 그 통장으로 이 통장 주인이 옳거니 내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그 돈을 인출해 버리면 횡령죄가 원래 성립하는데 사기의 공범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똑같이 그냥 사기죄고 보이스피싱범이 전화 걸어가지고 사기 쳤더라도 어차피 공범이기 때문에 계좌 명의인 너도 사기죄가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뽑는 거는 별도의 횡령죄가 이런 게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이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는 아까 여기 지금 은행 계좌 명의인이 만약에 공범이 아닌 경우에 횡령을 하더라도 그 횡령은 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서 돈을 이체하게 된 그 선량한 시민에 대한 그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고 이 보이스피싱범한테는 보이스피싱범을 보호해줄 그 형법상 보호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한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돈을 보내준 선량한 시민한테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사기의 공범일 때는 그때는 그냥 사기죄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범이니까. 그래서 공범인 경우와 공범이 아닌 경우 나눠서 이건 이미 2차 기출 논점이고 뭐 아주 그냥 객관식에서도 빈출인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죠. 그 예금 통장 절도 사안하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사안 이런 것들. 이제 현대사에 더불어서 뭐 비트코인도 추가되고 그 다음에 뭐 도박 사이트 이런 거 운영해가지고 뭐 사이트를 판매한 대금은 그러면 그건 몰수의 대상이냐 추징의 대상이냐 뭐 그런 것들 추가되죠. 그래서 4번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맞는 거. 사기죄 공범은 사기죄로 처벌해야 된다.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 구성하지 않는다.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당연히 무죄일 리가 없죠. 공범인데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고 횡령죄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건 잘 정리를 해놔야죠.
뭐 답은 2번 쉽네요. 옳지 않은 거. 자, 해설입니다. 1번 지문이 왜 나왔 1번 지문이 왜 나왔나 했더니 이제 이거 맞는 지문이었고 맞는 지문인데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거면은 이때는 불법 명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 소유자를 위해서 돈을 위탁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한 거니까. 그렇죠. 이게 2024년도 9월 판례였네요. 예, 완전 최신 판례입니다. 좀 몰랐어요. 이거 이런 판례가 있는 줄도. 예, 뭐 최신 판례라고 이거 다 할 수가 없죠. 대법원 공부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뭐 2차 시험에 논점으로 나올 수 있죠. 네, 얼마든지. 횡령은 뭐 사기, 횡령, 배임 이거는 다 그냥 모든 판례가 다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연이 되게 긴데 원심이 이렇게 뭐 판단을 했고 자세한 거는 읽어보세요. 대법원의 판단 보면 그러니까 뭐 공동사업을 했는데 그 이제 그 공동사업을 위해서 돈을 쓴 건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이제 횡령이라고 태클을 건 거죠. 그랬을 때 이 대법원의 판단은 공동사업을 위해서 쓰기로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횡령으로 볼 수 없겠다가 결론입니다. 네.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 범위 내지 불법 영득 이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왜 원심 판결을 파기했네. 원심에서는 유죄를 때렸나 봅니다.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 이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하여 사람한 거. 이런 불법 영득 이사, 횡령죄, 사기, 배임 이런 게 나와서 불법 영득 이사 이런 것들이 쓸 일이 생기면 이런 것들은 2차 답안에 거의 그냥 빼다 박듯이 적어줘야죠. 꼭 이렇게. 근데 이런 거 빠뜨리고 그냥 결론만 적기 급급해가지고 되게 누락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정의부터 네. 잘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조문에 이런 정의 자체가 나와 있는 법조문들이 있고 나와 있지 않은 조문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그 절도죄죠. 그래서 올해에도 그 절도죄가 나왔죠. 할아버지 삼촌 통장을 몰래 갖고 나왔던 거. 그래서 그 통장에 대해서 통장 자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절도란 이렇게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갖고 오는 거를 절도라고 하는 거를 그런 정의를 잘 적어줘야죠. 근데 그런 절도죄 형법전에 찾아보면 그런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정의를 별도로 외워서 적어줘야 되는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보관자가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이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2024년도 9월 최신 판례로 나온 건 아니고 기존에 2011년도에 있던 판례 내용을 끌어온 거죠. 다만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출제자가 횡령죄에서 뭘 낼까 하다가 그 최신 판례가 이제 눈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내용을 이제 해서 이 판결 요지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동시에 2011년도에 나온 논점이라는 거. 어쨌든 중요하죠. 횡령죄라는 거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보관하는 자가 하는 거고 그 돈을 맡긴 사람, 위탁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불법 영득 이사를 인정할 수 없겠죠. 잘한 일이니까. 네. 이렇게 하라고 좀 돈을 위탁 보관시킨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재산을 보관시켜요 남한테. 네. 그런 거였고. 그래서 뭐 지주 공동사업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인건비로 썼대요. 보니까. 그래서 쭉쭉쭉 보면은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직원 급여 등으로 용도를 사용한 건데 이게 무슨 뭐 횡령이냐.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공동사업 자금에서 지출하도록 예정하고 있는 거 아니었냐. 그 용도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뭐 불법 용도 이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잘한 건데 왜 그러냐 그런 거죠. 그래서 원심이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유죄라고 횡령죄를 인정한 거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파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1번 지문이었고요. 2번 지문, 주류회사 2022년도 나름 최신 판례죠. 아직까지도 최신 판례 범주에 들어갑니다. 횡령죄에 관한 사안이고 반환을 거부했다고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게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정당한 이유가 정당한지를 들여다봐야겠죠. 이 주류회사 사안 어차피 받을 돈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했나봐요. 그래서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 대법원에서 파기한 사안입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죠. 네. 그 다음에 보기 3번 익명조합. 이거는 2011년도 판례인데 판례 들어가기 전에 이 익명조합 상법을 보면 상법 79조에 보면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익명조합원의 그 출자한 사람의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상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이런 지식들이 받쳐주면 더 이런 형법 판례도 공부하기가 수월합죠. 훨씬 수월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그 다음에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이렇게 영업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법 79조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영업자는 자기의 재산을 쓴 거나 다름없어요. 비록 전주가 돈을 냈지만 그렇게 해서 죄가 아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4번 사기의 공범 아까 설명했던 거 2018년도 판례고 뭐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2차 객관식 다 전부 중요한